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 해군의 경항모 지금 건조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항모 관련한 세미나를 우리 국방부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해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미리터리 마니아 등도 초청이 됐고 제법 크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또 의도는 뭐고 여기에서 저는 또 할 말이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많고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가 없다. 왜? 제가 이제 원래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연구 영역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 부분에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이 경항모에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어떻게든 돌려보고자 외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터져나온 황당한 주장에 대해 진짜 전문가들과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하고 국방부가 후원하는 경항공모함 연구토론회 경항모의 지정학적, 군사전략적 의미와 필요성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항모의 지정학적 의미와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제1세션에 구민교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맡고, 찬성측 패널로 연세대 배종윤 교수와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원, 반대측 패널로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연구원이 참가했습니다. 경항모의 군사전략적 의미와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제2세션에서는 중앙일보 박용한 기자가 발표를 맡고, 찬성 측 패널로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그리고 밀리터리 마니아 박찬준 씨, 또 반대측 패널로 조선일보 이용원 기자와 밀리터리 마니아 진격의 아재가 참가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지난 4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1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 과제에 따라 진행된 것인데요. 진짜 전문가들과 마니아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소위 전문가로 나온 패널들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창용 KDI 연구원은 표적함 논란 동의한다 라면서도 시설과 군사체계 중의 적의 표적이 되지 않은 것이 있느냐 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표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군인 아니냐 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최 연구원은 말하도 하며 사람들 한번 태우고 30분만 밖으로 나가봐라. 바다 생각보다 넓다. 육지에서 장갑차를 타고 바라보는 시선과 바다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시선의 확장이 필요하다 라며 항모 반대론자들을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비판했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역시 경항모 표적함론에 대해 항공모함이 깨질 정도로 미사일이 오고 가면 끝난 거다. 3차 대전이다.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맞다 라면서 상징적으로 경항모 전단을 갖추게 되면 상당한 억지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 마니아로 참여한 박찬준 씨는 F-35B 스텔스 수직 이착륙 전폭기가 경항모에 탑재된다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라면서,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것에 대한 설계가 있을 것이고 군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한 뒤 F-35B의 폭장량 한계는 기술 발전에 따라 해소되고 있다 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된 이번 세미나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사실을 왜곡하며 경항모 예찬론을 쏟아내는 패널들에 대해 실시간 댓글로 융단 폭격을 쏟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은 서해에서, 그것도 제1도련선 안에서 그 항모가 작전은 가능하냐 라거나 경항모 공격받을 시에 3차 대전 직결이라고 말했을 때 찬성 측은 이미 대패다 라며 비판했는데요. 아무리 연구 영역 비용을 받고 지지 여론을 조성해보고자 주최한 세미나지만 세미나에서 나온 발언의 수준과 과도한 귀납법식 용비 어천가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아니,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를 불러야 되죠. 그런데 여기 전문가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밀리터리 마니아 박찬준 씨, 이분 전문가 맞아요. 그리고 진격의 아재, 이분 전문가 맞아요. 나머지는 도대체 무슨 전문가죠? 항공모함에 대해?
그런데 이제 이 전문가들도 사실은 뭐 자기네들의 주관과 뭐 이게 있으니까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이 국가적 과제를 한다라는 거,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이 경항모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했는데, 이건 너무나 이제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국제정치적, 이 거시 국제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게 지금 맞냐? 지금 이 경항모를 하나하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주 미시적인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논쟁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항공모함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이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략적인 큰 틀에서 거시 정치적인, 거시 외교적인 이런 단체에다가 영역을 맡기는 것 자체가, 이거는 거수기 역할을 기대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고, 자, 여기에서 최창룡 KDI 연구원의 발언, 저는 뭐 상당히, 야, 이런 발언을 여기에서 한다는 거, 이분은 이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세미나를 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적함 논란,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 표적함 논란, 표적함론에 대해서 논파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표적함 논란 동의한다 라면서 군사 무기 체계 중에서 표적이 안 되는 게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는 게 군인 아니냐, 표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건 저는 뭐 한 두세 가지 측면으로 이 최창룡 박사의 말을 느낍니다. 첫째, 말장난이다. 네. 둘째, 아니면 표적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즉 무지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 군, 그리고 이 군 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표적함, 누구든지 군사 무기는 다 표적이 되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표적함은, 또 표적기는 뭡니까? 표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발사, 오전에 제가 SLBM 말씀드렸는데, SLBM 이게 뭐 명중률이 제대로 됐냐 하려면은 표적함이 있어야 되죠. 함대 한 미사일 또는 지대 한 미사일, 지대 한 미사일의 발사 어떤 그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적함이 있어야 되죠. 뭔가 군함을, 배를 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표적함입니다. 아무 능력 없이 미사일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표적함인데, 그 표적함이 어떤 건지, 표적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대공 미사일 테스트하는. 그런데 그런 말장난을 한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왜 누명을 쓰고 잡혀갖고 나중에 백의종군 했습니까? 바로 부산으로 출격하라 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죠. 왜냐? 지금 나가봐야 전공을 세울 수 없고 전과를 올릴 수 없고 우리 조선수군이 진다 라고 출격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기간 중에 23전 23승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투를 하기 전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전투를 했던 겁니다. 질 수 있는 전투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의 군수 보급로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표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질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나가는 게 뭡니까? 원균 같은 짓 아닙니까? 아니, 이 항공모함에 최소 600명에서 많으면 800명까지 대한민국 해군이 들어갈 텐데, 표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우는 게 군인이다? 이게 무슨 2차 대전 태평양 전쟁할 때 일본 제국 육군, 제국 해군들이나 하는 소리를 지금 21세기 합니까? 이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태평양 전쟁사를 좀 아시는 분들, 일본의 무다구치 렌야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장군인데, 일본 제국 육군의 장군이에요. 이 버마, 인도, 이 서남아시아 전선에서 주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태평양 전쟁 졌다라고 평가가 받을 정도로 황당한 사람입니다. 질 것을 뻔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된다, 뭐 여하튼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군사TV 또는 국방TV에서 이 무다구치 렌야의 황당한 전사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기회도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전범재판할 때 무다구치 렌야는 이 최고의 장성인데 얘는 봐줘라, 석방시켰습니다. 왜? 얘 때문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지금 그런 짓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라도함 타고 30분만 나가봐라, 바다 생각보다 넓다 이러는데, 지금 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저는 독도함 타고 4박 5일 항해도 해봤고요. 율곡 2함, 또 5,000톤급 각종 군함들 다 타고 다 큰 바다로 나가서 항해해봤습니다. 해경의 삼봉호 당연히 타고 다 독도까지 가서 동해 바다 한중심에서 작전해봤고, 서해 NLL에서 조그만 보트 타고 심야 작전까지도 다 해봤고, 모든 체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그런 바다 생각보다 넓다. 수평선 35km밖에 안 돼요. 내가 여기 서서 이쪽 봐도 35km, 저쪽 봐도 35km, 70km면은 내 눈 한 바퀴 딱 돌려도 70km면 끝이에요. 그런데 요즘 미사일은 700km 밖에서 날아옵니다. 그것도 초음속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회피 기동까지 합니다. 이런 무기 체계의 성능을 모르고 무슨 바다 생각보다 넓다? 자기가 바다에 나가서 사방을 아무리 돌아봐도 보는 것은 70km입니다. 지름 70km. 그런데 지금 바다 생각보다 넓다라는 말장난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터리 마니아 중에서 박찬준 씨가 계시는데, 이분 정말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한 10수년 전부터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말씀에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F-35B가 지금 2,000파운드 폭탄을 달 수 있도록 성능 개량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제가 F-35B가 안 된다고 한 것은 2,000파운드 벙커버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토 또는 미군,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무기체계는 500파운드와 2,000파운드입니다. 1,000파운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없어서 하는 겁니다. 500파운드를 많이 때릴 거냐, 아니면 2,000파운드 같은 강력한 걸 한 방에 때릴 거냐, 이겁니다. 1,000파운드 어정쩡하죠. 그리고 F-35B 많이 못 가죠. 그리고 유지비 어마어마하죠. 구매 비용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항모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기경보기를 태울 수가 없습니다. 조기경보기와 지금은 협동교전을 해야 됩니다. 전투기가 먼저 날아가서 전투기가 미사일 쏘고, 그것을 후방에 있는 조기경보기가 유도를 시켜주고, 또는 군함에서 미사일 쏜 것을 먼저 나간 조기경보기가 유도해주고 하는 이 니프카 해군 협동교전 시스템을 구현해야 강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은, 경항모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아마 제 말씀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을 이해 못하는 이 정치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런 세미나에는 초청해도 나가시면 안 되죠, 솔직히. 그리고 밀리터리 마니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나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신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군인들이 별단 사람들이 막 의전해주고 막 하는데 여기에 혹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심 잡고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억제력이요? 억제력은, 이거 억제력 안 됩니다. 우리 경항모를, 우리 항공모함을 건드렸을 때 자신의 산둥 전단, 랴오닝 전단 또는 003형 전단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게끔 될 때, 그때 억제력을 가지는 건데, 우리 경항모와 싸워서 산둥 전단 또는 003 전단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그 정도 전력차다, 억제력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억제력입니다. 우리 항모 전단이 중국 항모 전단의 최소 60% 전력 이상은 되어야 억제력을 가지는 것, 이거는 진리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해군 여러분, 정권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달려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년에 해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저 경고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숟가락 탈탈 털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신들을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